입장에는 어떤 힌트가 숨어 있을까요? 내일장 미리 보기 KTB투자증권의 김윤서 연구원의 분석 듣겠습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내일 시장에서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출까요? 네, 일단 국내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외국인 수급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그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,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여타 이머징 국가들의 어떤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통화 가치가 좀 계속해서 좀 반등을 하고 있죠. 이제 내일도 이런 국면이 좀 계속 이어진다면 국내 증시에 그 외국인 수급도 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인데요. 그 원달러 환율이 조금 이제 그 하락세를 멈췄는데 지금 레벨에서 만약에 조금 더 떨어져서 만약에 1,100원 쪽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 좀 업종별로 조금 이제 다시 좀 그 어떤 투자 심리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도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밤이죠. 오늘 밤에 해외 쪽에서 그 외환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해외 쪽에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그 내용 이어서 좀 들어보고요. 오늘 이 중국 쪽에서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 또 내일은 또 물가들이 줄줄이 나오더라고요. 또 경제 지표들, 이벤트들 어떤 게 있나요? 네, 일단 그 물가 관련해서는 좀 계속해서 좀 저물가 기조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. 이 부분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국제 유가가 하락한 영향이 가장 크고, 그 다음에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도 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, 만약에 이제 그 물가 기조, 저물가 기조가 계속된다면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중국 당국의 좀 추가적인 그 통화 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 금리를 낮추고 또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, 유독 걸리는 게 이제 물가 부분이죠.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좀 계속해서 좀 통화 공급에 좀 망설임이 좀 있었는데, 만약에 이런 저물가 기조가 계속 된다면 아무래도 좀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통화 정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가를 이번에 좀 확인을 하면서 그 이후에 그 중앙은행의 어떤 중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나온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최근에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계속해서 좀 강세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조금 인위적으로 위안화의 강세 압력을 취하면서 그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하더라도 그 중국의 단기 자본 시장에서 어떤 자금 유출 우려가 굉장히 완화가 됐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상대적으로 그 중국의 어떤 추가적인 통화정책 부양 기대감을 또 높여주는 부분이고요. 만약에 중국이 이제 한 차례 더 금리를 인하를 단행을 한다면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국내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중국의 어떤 증시 급락, 그 다음에 위안화 가치의 급락이었는데,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좀 더 이제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물가를 계기로 해서 중국의 어떤 통화 정책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내일 장 분위기는 어떨까요? 이에 따른 전략도 함께 해주시죠. 네, 우선 그 시장에 지금 방향성이 없습니다. 일단 그 코스피가 2,000포인트를 회복을 한 뒤로 이제 좀 위아래로 좀 막힌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, 이거는 이제 어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좀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는데, 단기적으로는 일단 실적을 보셔야겠죠. 그 3분기 어닝 시즌이니까 3분기 기업 실적 결과에 따라서 조금 이제 시장이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저희는 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결국 이 방향성은 좀 위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그 매크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가 됐고, 그 3분기 국내 기업 실적 결과가 일단은 그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중립적 혹은 중립 그 이상 좀 긍정적인 부분, 특히 이제 환율 부분이 좀 이롭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방향성 탐색 국면 끝에는 조금 지수는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전략 관점에서는 좀 대형주보다는 조금 이제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대형주는 좀 급반등을 했고,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는 좀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형주랑 중소형주의 그 상대 수익률 그 갭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됐고요. 지금 시점에서 대형주가 좀 더 강세로 가려면 중소형주보다 좀 더 강세로 가려면 3분기 어닝 모멘텀이 좀 강해야 되는데,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따라서
지금 시점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요. 참고로 이제 3분기에 좀 어닝 모멘텀이 회복되는 업종으로는 소프트웨어와 화장품, 그다음에 IT 가전 요 세 가지 업종입니다. 그래서 요 세 가지 업종 중에서 좀 추리셔서 전략을 세우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데서 약간은 좀 긍정론의 스탠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집중 골든타임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. 잠시 후 2부에서 동시효과 구간 짚어보겠습니다.